오늘의 유튜브 채널 미쿡 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최고시고요. 많은 것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역시나 굉장히 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나왔네요. 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22,000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17명밖에 나오지 않는 등 굉장히 또 적은 수치로 역시나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일에도 이렇게 좀 적은 수치로 계속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21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5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BA5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확산세에 있다고 하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BA5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새로운 변이에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까? 백악관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굉장히 호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증상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진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CDC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격리는 할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는 이제 사라졌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조만간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격리에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백악관에서는 지금 원숭이 두 창이 WHO에서 세계적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은 우리는 이 원숭이 두 창에 대해 가지고 잘 예방을 할 수 있다, 근절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원숭이 두 창에 대해 가지고 백신하고 치료제를 이제 조기에 공급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 두 창이 멍키팍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제 제발 좀 미국에서는 많이 안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고치 계속 갈아치우고 있었죠. 그러면서 평균 일주일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를 본다고 하면은 평균 하루에 13만 명씩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일본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계신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꼭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첫 번째 멍키팍스 환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온 일본 관광객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에서도 이 멍키팍스가 이제 환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멍키팍스는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WHO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이 익사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는 거, 이 익사가 매년 23만 명씩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저소득층 아니면은 중산층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익사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치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이 저소득층들에서는 물놀이 할 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이렇게 익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5세 미만 어린아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물가에 놀러 가실 때는 이 물놀이를 하실 때는 꼭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칫하면은 눈 깜빡할 사이에 이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빠져가지고 수영 못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물 먹고 이제 큰일 나는 것인데 꼭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이랑 샌디에고에 저 와이프 이제 이모 댁에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수영장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놀았죠. 수영을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저는 이 자쿠지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뒤에 체린이 있지 않습니까? 체린이가 굉장히 그때는 좀 어리고 이제 수영을 제대로 못할 때였는데 튜브를 끼고 물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체린이가 이 튜브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 와이프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 와이프가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체린이가 계속
이렇게 꼬르륵 물을 마시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수영장으로. 수영장이 굉장히 또 깊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달려가서 이제 체린이를 이렇게 꺼내줬는데 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특히 5세 미만 아이들이 항상 많이 물에 빠져서 큰일에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물놀이 하실 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52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헤르손을 러시아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헤르손을 점령을 한 곳을 지금 유크레인이 다시 탈환을 하려고 계속해가지고 반격을 하고 있다. 지금 한참 동안 계속 반격을 하고 있는데 드니프로 강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헤르손에 있는 이 드니프로 강을 건너가지고 헤르손으로 계속해서 이제 침투를 하려고 반격을 계속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유크레인군이 가장 힘을 쏟는 곳은 바로 여기 헤르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얼마 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9월 달까지 우리는 이 헤르손을 다시 탈환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발 좀 그렇게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로켓포 하이마스를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하이마스가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유크레인군이 이 하이마스를 가지고 러시아 탄약고 50곳을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정확하게 날아가가지고 이 탄약고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는데 역시 무기는 미제가 최고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러시아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크레인의 정권은 유크레인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진행을 해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보통이 아니니까 지금 러시아는 처음에 말을 했었던 입장을 뒤바꿔가지고 이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권을 교체를 하는 것을, 그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러시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러시아인은 유크레인인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를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러시아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뜻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치열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제 작전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는 러시아인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고 싶다. 그런데 저 젤렌스키가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또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야비한 러시아고요. 만약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면은 좀 물러터진 친러시아의 정권이 유크레인에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유크레인 러시아한테 완전히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 러시아는 2022년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세계 2차 대전 때 했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를 지금 침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진짜 짜증나고요. 제발 러시아는 요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이 돼 가지고 이제 폭삭 좀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러시아가 이 오데사에 포격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랑 유크레인이랑 곡물을 수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합의를 맺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포격을 해가지고 이 오데사 항구를 지금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죠. 어쨌든 간에 유크레인에서는 우리는 곡물 수출하는 것을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빠르면은 요번 주 안에 곡물 수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러시아는 제발 좀 말하고 행동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발 좀. 그러면은 이 유크레인하고 이 러시아 전쟁 상황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요번 주 주말에도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일들이 여기 LA 근처에서 일어났는데, 여기 LA 산페드로 있거든요. LA 카운티의 남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산페드로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산페드로에서 어느 한 공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은 이 총격 사건이 뭐 매일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뉴스를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LA 카운티 이 산페드로에서 어느 한 공원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말싸움을 하고 있다가 누가 또 총을 뽑아가지고 또 총을 마구 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두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세 명이 총상을 입어가지고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5명이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도 총격 난사 사건이죠. 총기 난사 사건 또 여기 LA 산필주로 어느 한 공원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3명이 다친 게 아니라 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7명이나 총상을 입었다고 해요. 야, 2명이 사망을 하고 5명이나 다치는 이런 또 총기 난사가 여기 산필주로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야, 미국은 이 총기 난사가 정말 하루 걸러서 하루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총기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제재를 해가지고 총기 좀 풀리는 것을 빨리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총기가 이렇게 2배 많이 풀리니까 총기 관련 사고가 미국에서 2배 많이 일어났거든요. 명확합니다. 총기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총기 관련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총기 난사 사건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것도 총기가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총으로 인해 가지고 총기 관련 사고가 나가지고 부상자가 그러니까 사상자가 4명인가 5명 이상이 난다고 하면은 총기 난사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명 총기 관련 이제 부상 나오고 그리고 2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7명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도 총기 난사죠. 진짜 미국은 빨리 총기를 뭐 어떻게 해서든지 다 없애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총기 풀리는 것 좀 빨리 좀 많이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LA 여기 LA에서 좀 남쪽으로 좀 사우스 LA 쪽이긴 한데 그런데 이 토렌스 옆에 있는 하버 게이트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하버 게이트웨이에서 어느 한 10대라고 하는데 17살짜리 아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총상을 입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경찰에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7살짜리 아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총을 맞고 사망한 다음에 교통사고를 낸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서 있는 차를 이렇게 박은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총상을 입고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역시 미국 너무나 살벌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경찰은 지금 조사 중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른다고 하네요. 계속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차 대 차로 이렇게 또 로드레이지 일어났다가 이제 총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총을 꺼내서 이제 총을 쏜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깽단에 의해 가지고 표적 살해된 것인지 아직은 모른다고 합니다. 경찰은 계속 조사 중에 있다고 하고 여기 이 하버 게이트웨이는 이 컴튼에서 좀 가깝기는 하거든요. 토렌스 바로 옆에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여기 사우스 LA 쪽은 조금 항상 좀 무섭더라고요. 여기서 항상 총격 살인 사건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항상 여기 사우스 LA 돌아다니실 때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튼이 가장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컴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사우스 LA 컴튼. 저는 예전에 프리웨이에서 이제 LAX 가는데 과속을 했거든요. 과속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렸거든요. 그런데 LAX를 가려면은 여기 사우스 LA를 지나가거든요. 105번 이 사우스 LA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이 경찰에 걸리게 되면서 이제 프리웨이에서 내렸거든요. 밤에. 프리웨이에서 밤에 내리니까 거기가 컴튼 지역이더라고요. 컴튼 지역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경찰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이 내려가지고 너 과속을 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좀 위험한 지역이니까 여기 좀 밤이니까 그냥 워닝만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찰도 굉장히 회피하는 곳이 바로 컴튼 지역입니다. 컴튼 여기 사우스 LA.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컴튼 지역 가시거나 여기 사우스 LA 지나가실 때는 특히 밤에는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흑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그리고 히스패닉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는데, 여기 사우스 LA가 좀 우범지대긴 해요. 컴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래퍼들도 컴튼에서 많이 나오죠. 깽단 래퍼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유가 다리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LA 랜드마크, 여기 유가 다리가 3일 연속 봉쇄가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다리가 이제 개통이 된 지가 며칠 지나지 않았거든요. 한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계속해가지고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그리고 뭐 스트리트 레이싱, 뭐 번아웃, 뭐 도넛 같은 거,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려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영상들이나 사진들이나 뭐 틱톡을 뭐 찍을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찍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그리고 차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이대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 다리를 봉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3일 연속 봉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계속 소문이 들려오는데, 여기서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나 레이싱이 이제 조만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LA 근처에 있는 와이너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이 테메큘라 도시에서 어제 좀 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교통사고 때문에 어린아이가 1명 사망을 하고, 그리고 7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교통사고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교통사고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어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부자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부자이죠. 전 세계 1위 부자인데,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부자이지만 구글 창업자 이제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르게이 브린인가? 요 구글 창업자도 굉장한 부자인데,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 세르게이 브린이 일론 머스크랑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절친이었다고 하네요. 절친이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한테 50만 달러를 선뜻 빌려주는 등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 세르게이 부인의 전 와이프, 그때는 와이프였죠. 와이프랑 불륜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굉장히 많이 퍼져가지고 또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이런 여자 관계들이 굉장히 지금 뉴스거리로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십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여성이랑도 이렇게 또 사내에서 이제 또 사랑을 나눠가지고 쌍둥이 자녀가 있고, 원래 있었던 아이들이 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2명이 더 나와가지고 지금은 자식이 7명이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테슬라 그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승무원하고 좀 이런 성적 관계, 뭐 성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뭐 나랑 좀 뭐 어떻게 같이 좀 뭐 할래? 뭐 돈 얼마 줄까? 뭐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한참 동안 또 입방아에 오르고 내렸죠, 일론 머스크. 그런데 요번에는 절친이었던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의 전 와이프랑 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이거 뭐 뭐 최악의 쓰레기가 아닌가, 이거를 보니까 또 요거는 또 굉장히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좀 최악의 쓰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 조널 이 뉴스에 따르면은 일론 머스크가 세르게이 브린의 전 처랑 이렇게 불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세르게이 브린한테 무릎 꿇고 또 사과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철저히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불륜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세르게이 브린이랑 우리는 아직도 절친 사이다. 어제도 나는 세르게이 브린이랑 잘 놀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일론 머스크는 정말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뭐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뭐 비즈니스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거늘고 있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들도 굉장히 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성들까지. 일론 머스크는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쁠 텐데, 그냥 기업 하나만 굴리는 것도 바쁠 텐데, 테슬라도 굴리고 스페이스 X도 굴리고 뭐 여성들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사랑도 나누고 뭐 자식도 7명이나 있다고 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짜증이 나는 뉴스인데, 지금 미국에서 백인 우월 사이비 기독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사이비 기독교에서는, 이 백인 우월 이 사이비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미국인만이, 그러니까 진정한 백인만이 권리를 누려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의 불씨는 분명히 트럼프한테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 계속해가지고 백인주의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기승을 부리면서 백인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감춰왔었던 그런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당연히 백인도 있지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의 나라거든요.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백인들만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절대로 지금같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뭐 인도에서도 많이 오고 아시아에서도 많이 오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시아계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미국에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뭐 당연히 백인들도 있죠. 그런데 백인들만 미국에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요거 헛된 얘기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는 당연히 사입이죠, 사입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트럼프가 이 불씨를 지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 백인들이 완전히 기세등등 해가지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2024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야, 이 백인들 어떻게 또 난리 부르스를 칠지 안 봐도 뻔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이 미국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엄청나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뉴스에서 계속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연찮게도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까지 이렇게 빵 터지면서, 그리고 이 트럼프가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이 엄청나게 혐오 범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1,500건 이상이나 이 혐오 범죄를 아시아인들이 지금 받았다고 하고요. 당연히 가장 많이 이 아시아 혐오 범죄를 받은 인종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 그 다음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요세미티 공원 근처에서 계속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이 산불 때문에 세코야 이 숲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세코야 나무라고 해가지고 자이언트 나무들이 있거든요. 정말 큽니다. 그 나무들을 본다고 하면은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데, 그래가지고 제 아들이 가장 자주 가고 싶어 하는 내셔널 파크는 바로 이 세코야 내셔널 파크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요세미티 근처에서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세코야 나무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산불이 빨리 좀 잘 좀 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경찰에 이렇게 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에 뱀이 어느 한 남성을 목을 지금 쪼매고 있다, 쫄려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출동을 해서 보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뱀이 4m가 넘는다고 해요. 굉장히 큰 뱀이 어느 한 남성의 목을 휘감아가지고 계속 쫄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목을 이렇게 계속 쫄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바로 이제 총을 뽑아가지고 이 뱀의 머리를 향해서 바로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이 뱀은 바로 죽었다고 하고요. 정말 다행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남성을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이제 바로 이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이 자신의 집에 뱀을, 이렇게 커다란 뱀을 3마리나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자신의 주인을 목을 이렇게 감은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에서 얼음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폭염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유럽만 폭염으로 난리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폭염 때문에 난리인데, 특히 이 중부, 이 중남부 지역 그리고 이 동부에서 엄청나게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얼음이 지금 계속해서 동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공급 부족이지 않습니까? 얼음 만드는 거, 아이스 메이커들이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급이 이 수요를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얼음이 없다고 합니다. 얼음이 굉장히 모자른 상태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 뉴욕주 있지 않습니까? 뉴욕주에서는 애견샵에서 이 애견들을 판매를 하는 것을 이제는 금지를 한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혔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이렇게 뭐 펫스마트나 뭐 페트코 이런 애견샵을 간다고 하면은 애견들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막 왔었을 때는 강아지들이 있었거든요. 강아지들을 팔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강아지를 보고 너무나 귀여워서 이제 강아지를 산 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강아지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또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예전부터 강아지 판매가 금지가 됐거든요. 이렇게 애견샵에서. 그런데 뉴욕에서는 요번에 이런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판매를 하는 것을 금지를 했다고 하네요. 조금 늦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디어 재벌 뭐도 미국의 대표적인 이 보수파 언론인 이 뉴욕 포스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너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2024년도에 다시 이렇게 대선에 나오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랑 이 펜스 부통령, 전 부통령이랑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하네요. 싸우면서 누가 대선에 올라갈지 2024년도에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바람으로는 펜스 부통령, 펜스 전 부통령이 나오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미얀마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4명을 처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얀마를 본다고 하면은 군사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 그 다음부터 지금 미얀마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민주화가 완전히 억압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4명이나 굉장히 또 상징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4명이나 처형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렇게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이런 사람들을 처형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서 에콰도르 있지 않습니까? 에콰도르 북부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일본도 어제 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변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진이 이렇게 또 계속 일어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지진 느껴보셨습니까? 진짜 처음 제가 미국에 와서 이 지진을 느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집이 막 움직이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제발 여기 캘리포니아나 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지진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폭염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알프스에 있는 빙하들이, 이런 뭐 만년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알프스에 있는 얼음들이 계속 녹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이 빙점 고도 기록이 깨졌다고 합니다. 27년 만에 최고의 또 기록을 갱신을 하면서 얼음이 엄청나게 지금 녹고 있다고 하네요. 아, 진짜 이 온난화, 이거 뭐 난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리고,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많은 곳이 침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러면서 어제는 또 케냐에서 버스가 또 추락을 해가지고 강물에 빠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강물에 빠지게 되면서 21명이나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사건 사고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건 사고들 좀 잔잔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럼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또 이렇게 또 혼조세로 또 출발을 하고 있네요. 오늘하고 내일 FOMC 회의를 하거든요. 연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이제 할 텐데, 아마도 금리 인상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FOMC를 이렇게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 지금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2%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도 0.1% 정도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FOMC에서 이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5가지를 본다고 하는데, 이 5가지 요소는 인플레이션, 고용, GDP, 그리고 금융시장, 거기에다가 이 제조업의 이제 생산성, 이런 것을 이제 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단행을 할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마도 0.75%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연준에서 0.75%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심을 하면서 주식시장 조금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22,000달러가 다시 또 깨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암호화폐는 계속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우리 미국은 지금 절대 경기 침체가 아니다. 성장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이지 절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가지고 전 재무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은 지금 현재 연착륙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연착륙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굉장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아마도 경기 침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인플레이션이 계속 미국에서 있었을 때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잠깐 오지 뭐 길게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아마도 요번에도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거 예상이 빗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니까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거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리를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 투자자들은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하지만, 아마도 내년쯤에는 연준에서는 무조건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고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 올랐죠? 아마도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휘발유 가격 있지 않습니까? 미국 휘발유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평균 이 휘발유 가격은 4달러 50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아마도 저번 달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그리고 이렇게 곡물 가격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아마도 요번 달부터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다시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는 항상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구독자분 한 분 한 분한테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제 채널에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밑에 조구 댓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